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가을 하는 그런 날씨였는데 바람이 이렇게 확 불어오는데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고, 산책하는데 이런 날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잖아요. 캐나다에서는 세금이 얼마나 될까, 그 세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세금이 항상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예를 들어 단독 하우스를 가지고 있다면 그 단독 하우스가 큰 것도 있고 2층짜리도 있고 단층짜리도 있고 이렇게 붙어 있는 집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 기준으로 말하면 저희는 단독 하우스예요. 2층은 아니고 그냥 1층으로 된 이 집은 한 56년도 57년도 그때 지어진 집인데 평수로 따지면 약 33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집은 세금이 얼마일까? 1년에 약 600만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에는 아파트가 25평 정도 되면 방 두세 개 정도에, 그리고 화장실 2개, 거실, 발코니, 그리고 부엌, 그렇게 있는 게 약 캐나다에서는 300에서 한 400 정도 세금을 냅니다. 물론 위치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하지만 또 밸류가 어느 정도의 그 밸류로 지어진 아파트인지 그런 차이도 있고, 그 세금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보통 그 정도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거는 농산물과, 모든 농산물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옷입니다. 그 옷이나 농산물을 살 때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정부의 어떤 그 배려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우는데 옷 사주고 하는 게 이제 부담을 갖지 말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 때 그러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 좀 이렇게 큰 틀로 그냥 말씀드리면 연봉이 약 20억 정도 되면은 세금은 55% 정도를 냅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험료라든지 어떤 그런 돈을 벌고 내는 그런 것들은 다 떼고 나서, 그리고 55%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20억 이상이 냈을 때는 그렇지만, 그 이하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층에 따라서 최저 생계비 정도에서는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돌려줘요.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한 집에 산다 그러면은 이 가족에게는 이 정도의 그 생활비가 필요하다, 그 정도밖에 벌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그 가족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버는 세금. 그러나 쓸 때는 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쓸 때는 얼마의 세금을 내나? 그거는 모든 물건의 13%의 세금을 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한국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민 가서는 거의 세금으로 모든 걸 다 뜯기는 느낌이었어요. 도둑 맞은 느낌을 좀 가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습관이 돼서 괜찮지만, 제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돈을 내다 보면 이것만 내도 되나 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 그 세금을 내지 않는 거가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 좋은 부분인 것 같고, 또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13%의 음식값에 13%의 세금을 플러스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팁까지 냅니다. 팁이 약 15%에서 20% 정도 돼요. 그렇게 내고 나면은 정말 레스토랑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웬만하면 다 집에서 해 먹고, 또 이렇게 가족들 모임이라든지 친구 모임을 대부분 다 집에서 해요. 집에서 그냥 함께 모여서 음식을 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한 가지씩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함께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임을 하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물론 부모님의 어떤 생일이라든지 어떤 기일이라든지 뭐 이런 주제가 있어서 이제 가족들이 모였을 때는 갈 수도 있지만, 가족들 모두를 막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는 웬만하면 집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살면서 돈을 모으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을 살 경우에도 돈이 다 마련이 돼서 사는 경우가 아니라,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장기 그 빚을 내 가지고 평생 갚아 나가는 거예요. 부부가 벌어서 자녀들 키우면서 평생 갚아서 나중에 나이 먹어서는 그냥 집 하나가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큰 집을 가지고 있고 돈도 모았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돈을 많이 벌면 좀 큰 집에 살고, 돈을 적게 벌면 또 작은 그냥 아파트 같은 데 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나이 먹어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나 이제 궁금하잖아요. 근데 연금이 나와요. 대신 세금을 많이 거둔 대신에 나이 먹어서는 다 연금이 나오는데, 그럼 최저연금이 얼마일까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미 1세예요. 그러면 제가 한 달에 벌어서 그거를 쓰고 남은 정도가 돼야지, 만약에 부모님을 초대하거나 초빙해서 캐나다에서 함께 살거나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돈이 남아서 그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부모님을 초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부모님은 캐나다에 와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는 얼만큼의 그 연금이 나올까 보니까, 만약에 편부모일 경우에 한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약 1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실 때는 240만 원 정도 최저연금이 그렇게 나와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일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플러스가 돼서 어느 단계까지만 딱 줘요. 거기에서 공무원으로 일하신 두 분의 그 부부가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연금을 받는 경우를 봤는데, 그 한 분이 한 달에 약 한 450만 원 정도 그렇게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정도가 그냥 연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부부 합산해서 약 한 450만 원 정도 그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450만 원 선에서 이렇게 더 이상은 주지 않는다는 거, 그런 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병원비, 약값 이게 다 공짜예요. 65세 되면은. 그리고 교통비는 50%, 우리 한국에서는 어떨지 모르는데 교통비는 50% 그 디스카운트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비 공짜죠. 그리고 약값 공짜죠. 그러니까 부부가 사는데 한 240만 원 정도면은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사는데 걱정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그거를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에 자녀들을 키우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가요. 고등학교까지 다 무료이고,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아이들마다 은행으로 그 빚을 얻어서 학자금 대출을 해줘요. 물론 여기에 이제 학자금만 대출받아서는 어렵잖아요.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또 대학에 가면 이렇게 부모를 떨어져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렌트비라고 해서 월세까지, 그리고 생활비, 교통비까지 다 그 빚을 내줍니다.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그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가는 그런 형태를 떼어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집으로 걷어들인 세금이 있었잖아요. 그 세금은 또 아이들을 공부 가르치는데 모든 선생님들 모든 그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벌면서 내는 그 세금들은 다 병원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의사나 의료계 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처럼 정부로부터 그 월급을 받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약사하고 그리고 치과 의사, 이분들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제 자기가 벌은 거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약이 공짜지만 그 이하는 다 약값하고 치과비를 다 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캐나다는 젊으나 나이 많으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안 하고 먹고 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65세까지는. 그리고 퇴임 후에는 이제 연금을 타면서 살아가는데, 또 65세,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65세가 돼도 사실 굉장히 젊어요. 그리고 퇴임을 해도 갑자기 일을 안 하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다운이 되고, 그래서 막 없던 병도 생기고 괜히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퇴임 후에 뭐래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물론 이제 취미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운동이나 골프나 이런 걸 할 수도 있지만, 일을 파트타임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뭐 한 이틀이나 3일 뭐 이렇게 일을 계속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받은 그 연금이 삭감이 돼요. 자기가 일해서 버는 것만큼 그 연금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 해도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이제 이렇게 부부가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아이를 많이 낳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많이 낳다 보면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물론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인구가 줄죠. 그런데 유일하게 아이를 많이 낳는 민족이 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는 다민족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아이를 많이 낳고 공원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은 막 아이들을 줄줄이 데리고 오는 민족이 있는데, 그게 유태인들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분들은 정말 아이를 4명에서 약 한 7명까지 낳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니까 그러면 인구가 대부분이 줄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이민자를 받아요. 이민자를 약 1년에 30만에서 40만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요. 캐나다는 이제 조금 선진국이고 그리고 살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가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이민자이고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인구가 줄기도 하지만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낳아야 된다라는 그런 지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형들이 미로 있고 막내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7째.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를 하실 때 만약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6째까지 낳고 7째를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느냐.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낳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굉장히 귀한데 이제 후진국일수록 여자들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일이 없기도 하고 남자를 의존해서 이제 생활이 돼야 되는 그런 나라인 경우는 자녀를 많이 낳지만 선진국일수록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니까 또 그만큼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낳는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도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그렇게 캐나다 생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저도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편안해졌지만 참 세금이 너무나 무서웠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서도 세금이 많다고 하지만 캐나다하고 비교해 보니까 정말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하지만 이렇게만 페이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 너무나 미안한 마음도 좀 때론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